또 열받는 소식인데 성남시에서 청년 기본소득을 그동안 쭉 진행을 해왔는데 지난번 지방선거 때 처음으로 이제 역전돼서 국짐위원들이 많아졌죠. 네. 청년 기본소득이 폐지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상임위에서 여야 찬반이 동수로 부결이 됐는데 의장이 국민의힘 결정권이 있지 그럼.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서 본회의에 상정한 뒤 그냥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지금 성남시 의회가 국민의힘이 18명, 민주당이 16명이래요. 네. 근데 지난해 1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국짐당이 계속해서 이거 없애려고 발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청년 기본소득 사업 폐지됩니다. 유일하게 사실은 성남시 안에서만 거의 유지되던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그 실효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거의 이재명 대표의 약간 히트 상품이잖아요. 히트 상품 대표 공약 중에 하나였어요. 보육비 지원, 교복 지원과 함께 3대 성공 시험 사업 중에 하나죠. 지역 화폐까지 딱 4개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보육비 지원도 없어질 거고 교복 지원도 없어질 거고 지역 화폐 발행도 이제 다 곧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표를 잘못하면 이 혜택 받는 것들이 다 없어진다. 그거를 진짜 알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성남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당할 수도 있죠. 이재명 성남시장 때의 일종의 업적 지우기 차원에서 그나마 성남시가 유지되고 받고 있었던 각종 혜택들이 축소되고 박탈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계속 그 복지정책 줄이고 이런 기본소득 이런 거 다 없애고 지자체도 다 없애고 수해 나면 무조건 공무원들 탓하면서 자기네들 그냥 아무 책임도 안 지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 1년 지금 반복했는데 이제 여기서 끝내야죠. 자, 이런 와중에 최저임금은 9,680, 사실상 동결이죠? 네. 하락입니다. 네. 이거는 삭감이랑 다름이 없어요. 실제 임금은 물가가 오른 걸 생각하면 2.4% 올랐다고 합니다. 2.5%. 네. 2.49%. 근데 이게 1억 받는 사람은 2% 올라도 200만 원 오르는 거겠지만 이건 최저임금이잖아요. 200만 원, 210만 원 조금 못 받는 수준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1,200원, 아니 12,000원 달라고 던질 때 사실 12,000원까지 기대는 안 했습니다. 210만 원도 아니고 200만 그러니까, 580원. 그러니까 210만 원이 못 되는 거, 200만 원 겨우 넘는 수준인 건데 이거는 이제 최저임금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만큼은 무조건 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임금을 가지고 본인 혼자 생활이 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교통비만 해도, 출퇴근 교통비만 해도 지하철이 됐든 버스가 됐든 기본 요금만 잡아도 이게 얼마입니까? 하루에 최소한 아무리 짧은 구간을 가더라도 걸어 다니지 않는 이상 3,000원 이상 써야 되잖아요. 아니, 거기에 지금 전기세, 뭐 가스비에 다 올랐는데. 다 올랐어요. 방값에다가 이거 다 하면은 식대에다가 왜 서민들은 이거를 그냥 피부로 느끼거든요. 교통비에 아유 진짜. 어떻게 살으라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으란 얘기죠. 그냥 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받는 사람 다 죽으란 소리예요 지금. 근데 이 최저임금 안에 걸려있는 근로자들의 숫자가 거의 500, 600만을 차지한다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예요. 330만.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거고 비공식적으로 일하고 있는 알바들이나 비정규직을 합쳐놓게 되면 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재 임금이 동결되어 있는 알바생들과 근로자들을 다 합치면 500만, 600만 정도의 숫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빠가 편의점 하면 엄마랑 아들내미도 편의점 직원이 돼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진짜 대한민국 노동 인구들의 최저 수준이 너무 낮다는 거야. 높은 수준은 한없이 높죠.
그러면 이 격차를 어떻게든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윗선에 있는 사람은 완충할 수 있는 수입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동결을 시키더라도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없는 사람이라도 챙겨줘야 될 거 아니야. 임금을 못 올리면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이라도 더 줘가지고 청년들하고 사회초년병들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에 노출돼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써야 될 거 아니냐고. 그냥 대책 없이 저러면 저분들이 선택하면 진짜 죽는 거밖에 없어요. 아니 그 죽으라고 그러는 거 죽으라고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설마 국민들 그러니까 삶이 국민을 왜 죽으라고 그래, 국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죠. 왜 필요 없어? 그 사람들이 없으면, 그 사람들의 노동력이 없고,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안 돌아가는데. 주는 대로 먹고 불량식품 처먹고 응? 미친 듯이 일만 하고 이런 국민 아니면 왜 이렇게 불만 얘기할 거면 뒤져 나가서. 그만 얘기하면 빨갱입니다. 응. 그런 애들은 다 없어요. 강력하게 법적 처벌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다 없어요. 이 정권은 답이 없습니다. 견디고 견뎌가지고 투표로 하는 수밖에 없고. 참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네요. 진짜.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가죠. 민주당에서 결국 혁신 1호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건 뭐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단서 조항이 붙은 게 정당한 영장 청구입니다. 정당한. 지금까지 정당한 영장 청구가 있었나요? 그래서 정당한의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국민의 눈높이래요. 다 애매모호한 거죠. 아니 이재명 대표 관련해 갖고 있는 의혹들 중에 정당한 의혹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죠.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될 거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 국민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달리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가 말하는 여론이 뭐예요? 조중동이잖아. 이. 그러니까 조중동이잖아. 조중동이 만드는 여론이 여론이야?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얘기를 좀 귀를 열라고. 우리가 여론이야. 우리가 당원들, 민주당 당원들, 민주당 지지자들의 얘기가 여론이라고. 왜 우리 얘기에는 귀를 쳐막고 조중동밖에 안 봐. 그게 여론이냐고. 김한규야. 아니 혁신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김은경 교수. 아이 혁신이고 나발이고 다 치워. 다 때려쳐. 하지 마. 그래서 이런 그 뜨뜻미지근한 이와 같은 혁신위의 엇박자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의 의견을 통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초대 손님을 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모신 건 아니고요. 금요일 날 오후 2시경에 라이브로 송 작가 초대석 안에서 현재 민주당 안에서 불고 있는 내부적인 걸림돌, 혁신의 걸림돌은 무엇이고 현재 누가 이러한 짓거리들을 주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이걸 대처해 나갈지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당내의 실무자, 직접 당원으로서 당 안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유, 김한규 같은 게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그 모양 그 꼴이지. 그런 그래서- 것들이 또 민주당 의원이라고 꼴값이다. 아. 그래서 이제 미리 예고를 드리자면 그 최태경 위원장이라고 기장군의 지역위원장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장경태 혁신위 안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옛날에 서프라이즈 대표도 하셨고 SNS 이제 홍보 담당, 그러니까 민주당 SNS 홍보 대변인을 하셨던 분입니다. 앞으로 이제 기장군에서 하태경 내지는 윤석열 친구하고 대전을 한번 벌이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인데 원래는 오늘 모시기로 했었는데 최태경 위원장이 이제 부산에 내려갔어요. 이제 그 이재명 대표께서 각 지역위원장들은 지역 피해들이나 또 지역에 있는 상황들을 점검하셔라라고 이제 문자 메시지를 내려서 그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 지역 피해나 그 기장군 지역에 대한 어떤 이제 그거를 살펴보는 걸 먼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모시려고 했던 건 못 모셨고 금요일 날 오후에 모셔가지고 그분이 생각하고 계신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를 내부 안에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결코 민주당에 대한 어떤 뭐 반감이라든지 불신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하는 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회토리를 한번 들어보자라는 차원에서 방송을 준비했으니까 금요일 날 많은 기대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분이 오시게 됩니다.